안녕하십니까, 호준석입니다. 폭풍과도 같은 12월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안타깝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지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저는 헌법과 계엄법부터 먼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지배되고 통치되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 이것을 이제 다투게 됐고요. 아마도 법원에서는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이것을 법적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주관적인 전망은 배제하고 헌법과 법률의 조문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쟁점이 될 것인지를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혼자 이미 정하셨거나 아니면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분이라면은 이 영상은 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헌법입니다.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이 정하는 바, 이것이 이제 계엄법이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과연 12월 2일, 3일 당시가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여부, 이것이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게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폭주 그리고 예산 일방적인 삭감 등으로 국가가 비상사태에 사실상 돌입했다라고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헌재에서 첫 번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헌법 77조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되어 있고요. 3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쟁점입니다.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입법부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부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라고 이 규정을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회의 자유에 여기에 국회도 포함되는가, 이 부분이 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법원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명시가 없다는 점에서 이 집회의 자유에 과연 국회가 포함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지금으로서는 더 많은 것 같고요. 어쨌건 헌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장제도에 여기에 정치인 체포도 포함되는가 라는 부분이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계엄법 부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 77조 4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회에 대해서 계엄 해제의 요구권을 헌법이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에도 통고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 활동은 보장돼야 되고 국회 활동이 보장이 돼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발동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정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입법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항에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는 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를 우원식 의장이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헌법을 위배한 부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계엄사령부 포고령,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1항이 이렇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금한다, 이것은 계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다만 국회 활동을 금한다라고 포고령 1호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헌법에는 국회 활동에 대해서 금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헌재에서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에 통고한 것은 명백한 헌법에 위배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는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때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을 때 대통령 파면에 해당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에 통과하지 않은 부분,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 것은 맞는데 그것이 중대한 위반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엄법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이 규정한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서 계엄의 이제 구체적인 조치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계엄법입니다. 계엄법 2조, 여기에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해서 헌법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여기까지는 헌법과 똑같고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의 상황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행정 및 사법의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가,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겠죠. 양쪽에 이제 의견이 맞서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행정 및 사법의 기능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는 그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엄법 2조 5항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소집이 됐고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을 했고 약 5분 정도 국무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의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것이 맞느냐, 이 부분도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헌재가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라라고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국무회의록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답변이고요. 심의라는 것은 실질적인 심사와 토의가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대통령의 일방적인 그 지시만 있었는가, 그리고 반대 의견들을 묵살했는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심의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도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엄법 4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헌법과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 그러니까 국회에 통고해야 되는데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가 빨리 모여라 라고 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집회를 요구해서라도
국회에 통고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개헌법의 정신이고요. 국회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도 개헌법이 여기에 이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헌법 11조도 봐야 됩니다. 개헌법 11조에는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회가 요구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2시간 만에 해제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마지막 담화 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내란이냐,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켰다라는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방어할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헌법 제13조입니다.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치인 체포령이 계엄서 그 선포 당시에 내려졌던 것으로 지금 이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군 지휘관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증언이 되고 있죠. 물론 그 현행범이라는 것이 국회의원도 현행범이면 체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포고령의 상위법은 계엄법입니다. 아무리 포고령이라도 계엄법에 따라서 포고령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엄법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계엄법의 상위법인 헌법에는 국회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인 것 이것을 포고령 위반이기 때문에 현행범이다 그래서 체포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정치인 체포령을 윤 대통령이 직접 내렸는지 이 부분은 현재로서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이제 군인들의 진술이 지휘관들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1차장도 대통령과 이제 통화한 내용에서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이 다 싹 다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인을 다 싹 다 집어넣어라 라는 내용은 그 통화에서는 없었습니다. 싹 다 집어넣어라 한 뒤에 대공수사권 이것도 이제 복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선 방첩사령부와 협력해라라고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라든가 간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싹 다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 1차장과의 통화에서 정치인의 명단을 불러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명단이 대통령이 직접 방첩사령관에게 준 것이냐 이것은 현재로서는 규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 최근 진술에서는 그 명단은 대통령이 평소에 문제가 많다고 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체포하라라고 지시했다라는 진술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후의 수사를 통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이제 바로 형법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에는 바로 그 대통령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죄에 대한 부분이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8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항의 우두머리는 그러니까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여기에 이제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그러니까 정권 찬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해당이 없다고 보는 그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찬탈한다, 국가 권력을 배제한다라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국헌 문란에 해당하느냐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목적으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동을 일으킨 자, 폭동을 일으켜야 내란죄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폭동을 일으켰느냐, 이 부분이 정말 쟁점이죠. 국회 무장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국회 경내에 헬기가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폭동이다라고 야당을 비롯한 학자들은 여기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강압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사당의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것도 아무도 막질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폭동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반론인 것이죠. 이 부분은 매우 지금 팽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탄핵 심판도 그렇고요. 내란죄 그 재판에 있어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형법 87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형법 89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2조, 그러니까 87조, 88조인데요. 전 2조에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폭동을 일으키려 했는데 미수에 그쳤다.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킬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또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0조에는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역시 유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판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헌 문란 그 부분의 목적, 정의인데요. 국헌 문란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무나 어려운 말인데, 국헌 문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 91조에 1항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 다음에 2항,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쟁점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여기서 이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 국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기능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겠죠.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을 했고요. 이 부분이 바로 국헌문란의 정의에서 2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행된 조치는 없다. 포고령이 있었고 군인들이 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없다. 이렇게 반론을 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 여기까지 가야 내란죄가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제일 앞으로의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법률적인 판단은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이제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맡기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 그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과거의 책임, 현재의 책임을 도외시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어느 세력이 이 국가를 담당했을 때 우리 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저는 현재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까지 이른 비상사태,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까지 이른 제일 무거운 법적 정치적인 책임감은 저희들이 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게 한 정치적인 책임의 상당 부분을 이재명의 민주당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주당의 계엄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많은 행태들은 역사에 저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마치
이 사태 이후에 마침내 정부를 타도한 그 목적에 이른 뒤에는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차기 권력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런 행태를 막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